마음의 지도, 나의 삶. 오색의 구름 속에서 편안히 머물다가 지구 학교에 도착. 엄마는 밝은 빛, 따뜻한 빛, 수백 번 빠른 기저귀, 손빨래, 기저귀 개기, 가슴으로 안아서 나를 기르셨는데 그 순간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 다른 손, 다른 가슴. 엄마는 편안한 이불. 따뜻하게 안아주던 듬직한 오빠. 사랑하는 외할머니. 매일 서교동에서 여의도로 데려다 주셨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 나의 아지트, 미술학원, 공작 아파트, 신문 모으기, 덩쿨 장미, 아이스크림, 병아리. 그림의 바다에 빠져 미술학원에서 그리며 만들며 따뜻한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교회 선생님, 그리고 교회 오빠, 전기가 오르는 느낌. 낮에도 커튼을 치시고 TV를 보며 식사를 하시던 할머니, 식사를 가져다 드렸다. 할머니의 담배 주머니에서 꺼내 내게 주셨던 붕어빵, 담뱃재와 함께 먹었다. 내가 졸라서 사주셨던 검은 푸들 블랙조. 작은 게 좋아서 밥을 안 주고 괴롭혀서 미안해. 피부병에 걸려 죽은 것을 엄마가 한 마리 더 사서 감추었다. 둘째 블랙조도 피부병으로 죽었다. 미안하다. 교실 뒤에서 애타게 울던 아기 고양이. 집에 데리고 온 며칠 후 책상에서 떨어졌고 허리 아래를 못 움직이게 되었어. 그 후 매일 뒤를 닦아주고 화장실로 옮겨준 것은 엄마. 망덕이라 이름 지은 것은 안 돼. 망덕이를 편안한 하늘나라로 보내준 것은 엄마. 엄마가 매일 꾹꾹 눌러 담아 가득 싸주신 도시락. 예중 예고에서 재미난 것들을 많이 배우며 그림의 바다에 또 풍덩 빠져서 놀았어. 사전 2개와 책으로 정말 무거웠던 가방, 재밌었던 생물 시간, 내 몸의 세포가 우주처럼 느꼈던 경험. 대학교 연극반에서 잘생긴 선배 오빠와 막무가내 연애를 시작했어. 처음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푹 빠졌고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 그에게 나와 결혼하자고 했어. 그는 웃었어. 그는 여관방을 빌려서 살았어. 집이 멀었던 그는 PC방에 자주 갔고 결국에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져 나와 헤어졌어. 그를 다시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학교에서 늘 조마조마했어. 사귄 시간만큼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핀란드. 낯선 곳에서 무기력했던 나는 차츰 공간에 기억이 생기면서 생기가 생겼어. 그것으로부터 장소, 기억, 나를 연결하는 마음의 지도를 만들었어. 꽃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쁘게 날아다니며 꿀과 같은 공감을 모아 함께 나누자는 마음이 들었어.
그때부터 바쁜 벌 공작소를 만들어 마음의 지도를 시작했어. 연극하면서 목소리가 아름답다 생각했었는데 노래를 우연한 기회에 시작하게 되었어. 같이 음악하는 친구와 연인이 되었어. 앨범을 내고 처음 무대에 서서 긴장도 많이 하고 나의 외모에 또 나의 노래 실력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두려워 어쩔 줄 모르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나의 목소리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어. 행복했어. 나르는 침대. 성적 욕망과 깊이 만났어. 나는 그런 나를 싫어했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 쓸쓸한 기분. 나를 찾아서, 의미를 찾아서 깊은 물속으로 다이빙. 논문, 공연, TV 출연이 겹쳐서 아슬아슬했던 대학원 말. 주변에선 잘 좀 하란 말이야. 딴 거 하지 말고 했어. 괴로웠어. 다 지나고 나서 뭐 하나 제대로 못했구나 했어. 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근데 다 심심했어. 잡지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 매달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무수히 많은 말을 했는데 점점 지쳤어. 그래도 나는 독립할 수 있었어. 오래 버티지 못했어. 다시 내 안으로 들어가 그림에 푹 빠지고 싶었어. 근데 오래 쉬어서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두려웠어. 용기를 내서 미국 버몬트 작가 레지던시에 갔어. 매일 아침 누드 크로키. 몸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따뜻하다. 자연에서도 편안함이 느껴지고 참 행복했어. 많은 그림을 그렸어. 자연에 둘러싸여 그 안에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기분을 느꼈어. 자연 깊숙이 여행을 시작. 얼굴에 쏟아지는 아침 햇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세포 하나하나가 기뻐하는 느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온기와 비슷한 큰 모닥불. 함께 쬐는 온기. 매일 쓰는 그림 일기. 내 안에 많은 것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금증이 생기고 연결된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여행에서 만난 남자와 같이 지내며
내 인생을 의지하려 했어. 다시 활짝 펼쳐진 성적 에너지.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나는 구경꾼이 되고 싶었어.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점점 상대가 못마땅해지고 성에 차지 않았어. 공허했어. 계획 없이 최대한 느렸던 여행. 비자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왔어. 환경이 바뀌니까 매트 커티스와는 끈이 끊어졌어. 나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 깊은 죄책감도 생겼어. 한국에 돌아와. 답답해. 기압이 다르다. 오래 사귄 남자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헤어졌어. 다시. 자연이 좋은 곳을 찾아서 제주로 떠나. 자연에 푹 빠져서 햇빛에 비친 바다. 새벽마다 아침 바다가 참 예쁘다. 살아있는 것이 느껴졌어. 행복했어. 밥 먹고 그림만 그렸어. 그림의 바다에 둥둥 떠서. 진지해서 가끔 힘들고 예민하기도 했지만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자연의 에너지에서 추상도 만났어. 행복했어. 또 외롭기도 했지. 제주도를 떠날 때 주변 사람들과 갈등에 빠졌어. 그림 안에서는 균형과 평화를 그리면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내가 싫었어. 보기 싫고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사람들이 부당하게 여겼던 것을 나서서 얘기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싸웠던 열기는 부끄러움과 추위로 나에게 돌아왔어. 막상 사람들도 나에게 등을 돌렸고 추운 겨울 작은 빈집으로 들어갔어. 추운 겨울 추운 집에서 무엇을 위해 그림을 그리나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고 만났어.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무거웠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았어. 내 만족,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노는 것뿐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 무언가 알았다는 착각과 허탈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마음으로 서울에 돌아간다. 다시 공허해지고 어쩔 줄 몰라져서 또 이런저런 핑계와 목적을 만들어서 냅다 도망쳐. 떠돌이처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고 느껴. 몸이 아파도 돌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나 모르는 마음으로 포르투갈 에보라 레지던시에 들어갔어. 내 방, 내 작업실이 생겨서 자리에 앉았는데 뭘 해야 할지 어떤 것도 의미 없게 느껴지는 시간. 압박감이 심해지면서 시간이 그냥 가고 나는 더 두려워져. 난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 같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무의미함, 무가치함, 허비되는 에너지가 두려워. 자기 방어, 예민함, 자괴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나는 점점 혼자 경계를 치고 들어가 앉았는데 그 경계를 깨고 루이스가 들어왔다. 검소하게 꾸며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정어리를 구워줬어. 루이스는 따뜻하다. 엉켜진 인간관계, 풀 수 없을 것 같은 무의미함에 눌려 있다가 더 못 견디고 다시 무리해서 여행을 떠났어. 이런 나를 이해해준 룻거, 고맙다. 새벽 길을 걷다가 자연 안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거기에 나도 가만히 서서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의미의 소리를 냈어. 간신히. 내가 여기 있었어. 좌충우돌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내가 다 녹아서 흐물흐물해진 기분, 무의미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끝없이 반복되는 것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것에 나는 참 경기가 나고 지긋지긋했어. 그러다가 가라앉다가 계속 반복해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어. 인생의 책을 접어야겠다. 장을 새로 펴야겠다 마음먹고 한국에서 떠나기로 결심해. 핀란드로 가야겠다. 여기의 삶을 다 정리하려고 머리와 마음을 비워. 빈 손, 빈 마음. 그래, 핀란드로 가기로 결심해. 영어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와야 해서 새벽부터 공부하기 시작해. 자전거를 타고서 가르던 아침 공기. 하루하루 쌓이는 시간. 말하기를 잘해야 했는데 영어로 말하기에 늘 긴장하고 떨렸어. 더운 여름에는 성균관대 안에 오래된 건물에 가서 녹음기를 손에 들고서 말하기 연습을 했었어. 좀처럼 늘지 않는 실력에 당황하고 난감했어. 무언가 굉장히 고요하게 마음속에 있었어. 미동도 안 하는 어떤 것, 외로움 같은 것이. 외국에 나가서 혼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어느 날 아직 추운 겨울에 이전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 뜻밖이었지. 보람아, 오랜만이야. 우리 자화상전을 하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그림 있으면 같이 전시하지 않을래? 그래. 장소는 충무로에 있는 작은 전시장이야. 전시를 하게 되었어. 그곳에 빈 공간에서 마음껏 있으라 해서 영어학원 갔다가 그곳에서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 거기서 일하는 남자와 마주쳐서 안녕하세요 라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 눈이 강아지 눈. 딱 꽂혀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어. 내 눈에 콩깍지. 유학, 작업, 공부, 경력 모두 연결고리가 끊겼어. 갑자기. 모든 부담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몸에 도는 생기, 화색, 불안한 온기다. 불안정한 온기다.
사랑에 빠졌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빨개 벗고 누워 바라보던 나뭇잎 사이의 빛이 내 생명과 연결되는 것 같았어. 그의 늦은 퇴근 시간에 맞춰 매일같이 먹던 닭 칼국수. 나는 칼국수를 즐겨 먹지 않았지만 그의 입맛에 내가 매일 칼국수를 먹었어. 싫지 않았어. 일이 끝나면 서로 기다려서 매일매일 만났어. 그는 가볍지 않은 나를 항상 업어주었어. 추운 겨울에도 손을 잡고 걸으면 몇 시간을 걸어도 춥지 않았어. 카페에 죽치고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차가 끊겨서 멀리 살았던 그는 몇 정거장을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야만 했어. 우리의 소중한 아지트가 되어 주었던 오재미동 극장. 난 영화보다는 그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았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알 수 없는 길로 물이 굽이쳐서 막 흘러가는데 그 안에 내가 있고 내 의지가 아니게 휩쓸려 간다. 너무 빨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 그는 이 상황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모님이 뒤에서 밀어서 결혼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곤 했다. 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시험도 여러 번 봤지만 결국에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말하기가 1점이 부족했어. 그는 당연히 학교에 들어갈 줄 알고 직장도 그만두고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 나는 난감했어. 엄청난 압박감. 어디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나? 나는 깊이 외로웠어. 아주 고요했어. 착하기만 한 그는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았어. 5일간의 전시, 퍼포먼스를 하며 상명대학교 대학로 분관 전시실에서 늦은 10월에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결혼식을 올렸어. 고마운 친구들이 와주었고 동네 맛집에서 친구들 하나하나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즐거웠고 힘들었어. 다들 조금씩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 내 마음인지 몰라도. 결혼식 마지막 날 아기가 생긴 것을 알았어. 옆에 있던 그는 아무 말이 없었어. 옆에 있던 엄마도 아무런 말이 없었어. 마음이 무거웠어. 깊이 외로웠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온몸을 누르는 것 같았어. 임신 초기, 등허리가 너무 아파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 침묵 속에서. 1톤 트럭 하나에 짐을 싣고서 제주도 중문으로 이사를 준비했어. 집에 도착했어. 현실이 시작되었어. 나는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 매일 밤 새벽에 깨서 울었어. 매일매일 깊이 외롭고 불안했어.
몸은 내 마음보다 훨씬 부지런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 남편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야 하는 것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어.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었지. 슬프고 외롭고 봄, 여름, 찬바람이 불어 둥글게 오름처럼 부른 내 배. 신비한 경험이야. 그는 나의 주위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맴맴 도는 것 같았어. 나는 그 안에서 두렵고 외로웠어.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그에게 임신, 출산, 결혼 생활은 남의 일 같았어. 늦은 시간, 아래로 뜨뜻한 물이 한꺼번에 확 쏟아져 내려 탁 터지면서 주르륵 하고 양수가 터졌다고 남편을 깨우는데 남편은 귀찮은 듯 아닐 거라며 다시 자려 해.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차를 타고 가. 밤하늘에는 너무도 고요하게 별과 달이 떠 있어. 아주 조용한 텅 빈 도로를 가르면서 점점 조산원에 가까워졌어. 해가 뜰 때까지 자국문이 열리는 데는 무수히 많은 고통의 고개가 있었어. 산을 넘고 넘었는데 아직도 끝이 아니었어. 조산원 출산 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동이 트고 점심이 다 되어서 더 이상은 지쳐서 안 되겠다 싶을 때 아기가 나왔어. 번개에 내 몸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아기 머리가 몸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어. 별 감정이 없었어. 나는 목석 같았어. 추운 내 마음, 불쌍한 아기, 끊어져 버린 연결. 심한 우울증, 도와줄 수 없는 주변 사람들, 약, 치료, 상담. 돈을 들였어. 이리저리 찾아 헤맸어. 근데 나를 끌어내줄 밧줄이 없었어. 그런 나에게 여전히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용기를 주고 기회를 주었던 고마운 친구들이 있었어. 그 덕분에 조금씩 정신을 차렸어. 어느 순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스스로에게 밧줄을 내렸어. 자기를 인정하고 화해하고 부족한 점 받아들이고 지금 이룰 수 없는 꿈들은 새처럼 가볍게 내 마음에서 날려보내고 또 만나길 기원하고
아이를 내 마음의 근육으로 꼭 안아주는 연습을 해.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느끼고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리고 다시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과 아이를 나의 가장 부드러운 곳으로 품어준다고 생각했어. 그들이 뛰어놀고 뒹구는 자연 같은 마음 편한 언덕이 되길 기원해. 돈에 대한 압박이 나를 찌그러뜨릴 때도 있고, 점점 익숙해지는 생활의 일들에 뿌듯하기도 하고, 가끔은 끝이 없이 반복되는 일에 몸에 힘을 잔뜩 주고서 해치우는 기분이 되기도 했다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나의 시간에 삶에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엄마의 손마디가 원래는 굵지 않았겠구나 깨닫기도 해. 쪼개지는 시간에 익숙해져. 내가 오래전부터 궁금해하거나 두려워했던 감정들도 작업을 통해 깊숙이 만나 그것으로 성장하고 완벽하려는 마음 대신 함께 도와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기도 하며 더 많은 것을 배워.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물을 줘서 내가 잘할 수 있게 그런 기분으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도울 곳이 있는지 둘러보고 연결됨을 절실히 느끼면서 내 마음과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으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